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를 못하겠어요. 저는 여행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 조현준이라고 하고요. 여행이 좋아서 재미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업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참 멋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군대에서 처음 만났죠? 네. 네. 저보다 1년 늦게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 군번 네. 군대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조현준 씨를 모신 이유는 저번에 아프리카 네. 여행을 다녀온 친구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네.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구나. 네. 뭐 또 여행을 한 것도 좋아하지만 네. 그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힘들었고 네. 어떤 역경을 겪고 네. 막 도둑을 당하고 네. 강도를 당하고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얘기보다 네. 슬픈 얘기들을 더 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업으로서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여행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는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심히 또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남미 쪽이랑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은 뭐 일본, 중국, 대만 뭐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되게 많이 다녔네. 네. 이제 아프리카 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부터 가져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가 지금 86년 범띠입니다.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는 33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너 장가는 안 가냐? 네. 뭐 제대로 된 직장은 이게 맞는 그런 거냐? 얘기들을 많이 네. 됩니다. 너 맨날 네. 여행만 다녀서 정착은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뭐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명절날은 우선 좀 도망 다니거나 피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어찌됐든 간 눈에 좀 안 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면 욕을 먹거든요. 욕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진 않겠지만 받는 사람이 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눈에 안 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세계 일주를 가겠다고 처음 마음 먹었던 게 저는 제 나이가 25살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이제 계획이 바로바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다가 돈 모으고 계획 세우고 이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29에 하게 됐죠. 29이 되니까 남들은 이제 다 취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땀. 제가 일할 때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비용을 많이 잡고 가시라고 하는데 저는 정작 제 여행에서는 그렇게 돈을 잘 안 쓰더라고요. 다 몸으로 때우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뭐 금액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나갔을 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제가 1,000만 원 정도 썼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201일이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발티라는 지역을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 지역을 30일 동안 여행하면서 항공권 포함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네,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썼었고요. 이제 러시아, 핀란드, 그리고 이제 발틱 3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랑 폴란드까지 해서 그쪽 발트해 쪽 지역을 이제 테마로 해서 여행을 갔다 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서 총 비용은 대충 합치면은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네. 총 기간은 지금 앞에가 200일이고 30일이고 75일 한 300일 정도. 네, 300일에 2,000만 원. 근데 300일 2,000만 원이면 상당히 조금 절약해서 쓰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숙소 같은 데를 뭐 좋은 숙소를 에서 뭐 자는 적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호스텔에서도 뭐 가장 싼 뭐 그런 데서도 자고 이건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차를 놓쳐서 아니면 뭐 그래서 뭐 터미널에서 이제 그냥 기다리면서 꾸벅꾸벅 존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숙박비를 본의 아니게 아낀 건 있는데 원래 뭐 비싼 데서 자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밥은 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 해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뭐야 여기에 음식 네. 하는 게 들어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음식 재료들만 있죠. 진짜? 네.
뭐 이제 코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거? 그거를 이제 호스텔 가서 조리기구를 쓰고, 예, 저는 이제 제가 쓰고 남은 음식들을 뭐 양배추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어떨 때 올리브유도 있고 소금, 설탕 이러다 보면은 가방이 막 20kg, 30kg씩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게 아까워서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 갔을 때 가방에서 꺼내서 바로 요리를 하죠. 가방에서 꺼내는데 막 썩어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썩기 전에 만약에 썩게 되면 가방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넣기 전에 이거 썩을 것 같다. 나는 냉장고에서도 썩어서 나오거든. 그러면 오케이 한 300일 정도 네. 2천만 원을 쓰셨고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럼 한 네.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나요? 이제 스케줄도 타이트하지 않게 하고 흔히 말해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여행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에 한 도시에서 살아보기 이런 테마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데는 아예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집을 계약해가지고 한 달씩 살아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 여행은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아요. 네, 뭐 2,500, 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3,000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아니요, 전체 1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살아보기 하면은 1년을 한다 그러면은 12도시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데 12국가에 12도시. 한 3천만 원 정도? 네. 괜찮네요. 네. 테마 괜찮네요. 3,000에서 한 3,500 정도 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나라마다 또 사는 물가 다르고 뭐 집세 다르고 이래서 제가 딱 이 금액이다 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본인만의 네. 팁이 있습니까? 우선은 한 도시씩 살아볼 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항공 그거를 언제 예약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스카이스캐너나 뭐 카약 뭐 이렇게 항공권을 검색하는 엔진들이 있어요. 인터넷 엔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이제 노선을 선택을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일반 여행사에 문의해서 표를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일할 때의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이제 바꿔보는 거죠. 조금씩 뭐 이제 만약에 A에서 B를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100만 원이라면 A에서 B 근처에 C를 가는데 비행기가 뭐 70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육로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검색 엔진 자체를 아예 다른 걸 또 써보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도시씩 살아본다는 테마를 가지고서 비용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는 나라들의 언어를 좀 더 잘 알면 이 네고라고 하잖아요. 협상을 잘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좀 더 이제 싼 집, 가성비가 좋은 집에서 이제 지낼 수 있게 되겠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가성비가 좋으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지불하더라도 말로 아예 협상을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보단 그게 좀 더 싸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스페인어는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썼던 스페인어였는데 그때 웃으면서 사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깎아주세요 라고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덕분에 이제 조금씩 할인해주고 조금씩 깎아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말을 잘하게 되면 그래도 의사소통이 통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행을 구하시면 좋아요. 일행을 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는 버스 값을 그대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팀이 4명이 구했다, 일행이 4명이 있다 그러면 차를 렌트를 해서 n분의 4로 나누는 거죠. 아니 4분의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경제학과라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4명이 경제학과라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람이 말실수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쉐어를 하게 되면 그게 뭐 차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이제 한 번에 샀을 때 나눠서 먹게 되면 똑같이 돈을 나누게 되고 이러니까 일행을 구하게 되면 훨씬 더 절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일행을 구하면 싸우지 않나요? 근데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거는 약간 투닥투닥 거렸던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 그 당시에는 투닥투닥 해도 네. 나중에 또 돌아갈 때 되면은 또 왜 그거 가지고 싸웠는지 네.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갔을 때 돈을 절약하는 팁 중에 하나는 네. 충동 구매를 하면 안 돼요. 경험 네. 있습니까? 네. 이게 가계부를 쓰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얼마를 써야지 내 평균 예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제 노트에다가 적거나 핸드폰에다가 적다가 내가 오늘 좀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게 불현듯이 감이 와야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말씀하신 충동구매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팔찌는 충동구매를 많이 했죠. 팔찌를 네. 또 많이 하는구나. 네. 저는
각 국가를 가면 각 국가 이름이 적혀 있는 팔찌를 다 샀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마그넷을 사요. 아, 그러면은 네. 냉장고에 붙여야 돼. 네.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전 엽서도 사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에 제가 모았던 엽서들로 지금 다 사무실을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나중에 꿈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집 신혼집에다가 제가 모은 엽서들로 벽을 뭐 다 세계지도를 그려놓듯이 한번 벽을 꾸며보는 게 꿈입니다. 와이프가 싫어하면 어떡해요? 말 들어야죠. 네. 원래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가정이 네. 화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세계 여행 비용이 뭐 대략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네. 이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절약할 방법, 수 있는 방법.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이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꼭 가지고 다녀야 할 네. 그런 물건들, 네. 유용한 물건들에 대한 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